자,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서울의 집값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전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였죠. 목동, 상계동, 압구정, 여의도에 재건축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건축하면은 공급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은 공급 엄청 할 테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재건축 규제 확 풀고 본격적으로 공급 드라이브 겁니다. 대신에 민간에서 합니다. 공공이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은 서울에 재건축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동네 지금 재건축 막혀 있는 지 오래됐는데 이제 재건축 되나 진짜? 하면서 막 기대감을 갖죠. 그런데 진짜 오세훈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강남, 목동, 상계동이 막 가격이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왜냐? 당선되기 직전에 단지를 콕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뽑아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명된 그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드디어 새 집 산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거기 좀 사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뭐 20억, 25억, 3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5%, 10%만 뛰어도 2억, 3억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벌써 호가만 3억 뛰었어요 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부담이 됐겠죠. 뭐야, 나 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야, 진짜로 3억씩 뛰네? 어떡하냐? 하면서 난감했겠죠. 왜냐, 내가 후보 때는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다 풀고 나면은 뭐 금방금방 되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시장 해본 사람 아닙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 다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풀어주네 하면서 막 몰리니까 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작년에 지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기가 다 다가오니까 5월, 6월이면 풀리니까 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살던 사람들, 우리 이제 드디어 거래 허가가 풀리나요? 오 시장이 와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동안 당한 게 좀 억울한데 저희 풀립니까?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풀어주는 거지 뭐 굳이 뭐 전 시장이 이거를 지정해놨고 이제 1년 있으면 만기가 되는데 이걸 다시 재지정하겠어 설마?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 부동산이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늘리겠습니다. 저 혹시 오 시장님 풀어주실 거죠? 아니야. 나는 오히려 더 확대할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벙찌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일주일 전에 얘기하시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부동산이 좀 과열돼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더 규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고민했을 수는 있어요. 뭐냐, 이게 해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냥 해지되게 놔두면 오세훈 시장 때문에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풀리면 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여기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하게 놔뒀다가 폭등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이 여론의 압박을 걱정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꼭 이쪽 방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제가 지난 인터뷰들을 쭉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1년이거든요. 1년 3개월인데 이때 그냥 놀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인터뷰들이 좀 있었어요. 제 추측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때 내가 계속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민주당이 시의회를 90%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유일한 야당 시장일 뿐이지 뭐 구청장이고 뭐고 다 민주당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내가 들이받아가지고 대립을 해서 1년간 한번 싸워볼까? 아니면 협력으로 가서 어떻게든 일을 추진해볼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대립으로 만약에 갔으면 풀어주고 국토부에서
다시 재지정하게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는 뭐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세훈 시장이 막상 뭐 재건축하고 뭐 이런 거 공시가격 재조사 하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주변을 보면 뭐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거부하고 내가 방해는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반대로 상대방이 다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지금 방패만 들고 싸우는 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방패를 내려놓을 테니까 너도 방패를 좀 내려놓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3개월 안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 협치라는 거는 내가 뭘 하나를 포기하면 뭘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안고 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내가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순간 정치적인 부담이 이제 다 오세훈 시장한테 오는데 뭐 자기가 그걸 안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걸 안고 갈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뜨는데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는 큰 그림인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를 할 거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걸로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를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데 오 시장은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죠. 풀어야 되는데 정부와 내가 대립을 하면 풀어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번 안정을 시켜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좀 재건축 규제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집값이 좀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좀 제가 늘리려고 하는데 잘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시장에 안정조치가 있다면 뭐 공공재개발 외에 뭐 민간에서 하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약간 지금 뭐 딜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먼저 내가 지정을 좀 할 테니까 집값이 좀 잠잠해지면 그러면 좀 정치적인 부담이 덜하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기사들도 뜹니다. 이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1차, 2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어차피 정부에서 통과를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걸 추진하려면 결국에 정부나 의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 시장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내가 먼저 나서겠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 같고 국토부도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이 시장이 나한테 이걸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만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게 그러니까 웬만한 집들은 재건축할 수 있는 테스트를 탈락하게 강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걸 지금 와서 풀어주면 되나?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내가 또 싸우면은 이거 쟤도 갑자기 방패 들고 갑옷 입기 시작하면은 이거 난감한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미 지정을 했고 1년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다들 아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안 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는 순간 거래가 급감하게 됩니다.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 와요. 이 재건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은 투자금이 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실거주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는 끊기는 상황인데 진행이 잘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뭐 제가 꿈보다 해몽할 수는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예측한 게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든 재건축 완화를 가든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딜을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이분은 승부사야. 맞죠? 이분은 옛날부터 승부를 걸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를 거라면 딜을 받아낸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양보합니다.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고 갑니다. 이거는 제가 안고 가니까 너는 이걸 좀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개구리가 떠올랐어요. 뭐냐? 이게 될까? 이 딜이 먹힐까? 좀 의문이에요. 될까? 제가 만약에 여당이나 정부라면 이걸 받아줄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뜹니다.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걸어서 투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어디냐 봤더니 강남구의 압구정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 있죠? 그리고 성동구의 성수전략 정비구역.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죠.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걸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거주자들만 살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고요. 2주택 이상을 꿈꾸시는 분들은 집을 못 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압구정 있죠? 압구정도 모두 다 걸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실거주자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목동도 대규모로 이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재건축 추진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도 전부 다 걸어버렸습니다.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다 걸었어요. 그리고 성수전략 정비구역에서 트리마제 옆에 이 빌라촌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도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뭐 중단되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이 있어요. 뭐냐? 이 허가구역의 의미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GBC 때문에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야 이거 웬만한 걸로는 못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달린다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급격하게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파트에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걸 걸었다는 거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걸었으니까 여기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바로 그거. 작년에 GBC 얘기할 때, 잠섬대청 얘기할 때 정부가 인증한 바로 그곳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구 지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쏟아지는 매수 문의.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뭐 여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집 좀 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죠. 이거 재건축 되는데 한강변에 있는데 이거 재건축해가지고 35층이 아니라 50층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7일 있죠. 27일. 왜 27일이냐? 이건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법에 있습니다. 법에 공표하고 5일 동안 기다렸다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일 날 통과가 됐죠? 그래서 22일에 공고하고 플러스 5일 기다렸다가 5일을 기다리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말이 또 난리 나겠죠. 이번 주말 난리 날 겁니다. 작년에 잠실하고 삼성동, 대치동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 때 그 주에 똑같이 지금처럼 한 5일, 6일 텀을 주니까 주말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 싸들고 가가지고 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아무거나 주세요. 저 101동 101호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1층도 상관없으니까 주세요. 막 저 지금 잔금 치를 건데 뭐 없나요? 난리 납니다. 주말에 막 중개사분들 벌써 지금 신나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미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팔지도 못하고 이사 가기도 힘들고 완전히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오는데 목동 사람들은 오히려 웃고 있어. 이렇게 저희 재산권에 피해가 와서 너무 즐거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목동도 재건축 추진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막 그동안에 계속 막혀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걸어줬다는 건 뭐야? 이건 확실한 시그널이잖아.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추진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확실한 재건축 신호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팔 생각도 없었고요. 재건축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잘 됐죠 뭐.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어디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반포거든요. 반포동도 재건축도 많고요. 신축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쏙 빠졌어. 아, 요런 개구리가 있거든요. 아, 개츠비. 개츠비 개구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해. 여기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지, 여기는? 여기는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지금. 얘는 재건축이죠. 한강변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야. 그리고 아크릴 리버파크 얘 막 35억, 36억 가고 있거든요, 얘? 그리고 얘도 지금 막 재건축 추진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안 잡는 거지? 반포동 아마 지금, 이렇게 쓱 웃고 있지 않을까. 어, 이 개츠비 개구리 같은 표정으로 여기 계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잠실, 대치동, 삼성동 지금 비싼 동네들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1등만 살아남았어. 저희는 1등인데 왜 우리가 빠졌죠? 아마 여기 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 우리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갈지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승부를 건 것 같긴 한데 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의문은 든다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